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막 팔아치울 때 오히려 조용히 지갑을 여는 큰 손이 있습니다. 오늘 바로 그 역설적인 상황. 시장이 막 무너지는데 국민연금은 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그 비밀스러운 투자 전략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니, 최근에 코스피가 무려 12%나 폭락하면서 시장이 정말 아수라장이었잖아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손 떨리는 경험하셨을 거예요. 그런데 말이죠.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웃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도대체 누가, 왜 이런 폭락장에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걸까요? 네, 그 주인공, 바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었습니다.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막 던질 때 국민연금은 오히려 시장에 들어와서 묵묵히 주식을 사들인 거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대체 뭘 샀는지 그것부터 한번 보시죠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국민연금은 과연 어떤 종목들을 쇼핑카트에 담았을까요? 이들의 선택을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회가 보일지도 모릅니다. 국민연금의 매수는요, 절대 아무거나 막 산 게 아니었습니다. 아주 명확한 목표가 있었죠. 바로 실적이 확실하게 받쳐주는 고성능 반도체하고 또 미래 성장성이 뚜렷한 물류 섹터, 여기에 딱 집중한 거예요. 이건 그냥 줍줍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뜻이죠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구체적인 종목들입니다.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니 해도 반도체 기판 PCB의 대장주죠. 바로 이수페타시스. 지분율을 무려 10.06%까지 확 끌어올렸습니다. 그리고 또 물류 수요를 딱 보고 CJ 대한통운 지분도 12.54%까지 확보했고요. 영원무역이랑 비나텍도 보세요. 다 10%가 넘는 지분을 사들였네요. 아니, 그럼 대체 국민연금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? 여기에는요, 감정이 싹 빠진 아주 냉철하고 기계적인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성공의 비밀인 거죠. 그 비밀은 바로 SA의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원칙입니다. 이게 뭐냐면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여기 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딱 정해놓은 자산 비중이라는 규칙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보다 낮아졌다? 그럼 기계적으로 주식을 더 사서 비중을 맞추는 거예요. 반대로 너무 올랐다? 그럼 팔아서 비중을 조절하고요. 아주 간단하죠? 이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거 사례를 보면 진짜 확 와닿습니다. 코스피가 2300선 아래로 막 떨어졌을 때 국민연금은 무려 5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순매수했어요. 반대로 코스피가 500, 200을 넘어서 막 과열됐을 때는 어땠을까요? 네, 정확히 반대로 움직였죠. 1조 8천억 원어치를 팔아서 차익을 실현했습니다. 이 표가 바로 그 기계적인 원칙을 아주 그냥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. 바로 이거예요.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나 탐욕 같은 감정에 휩쓸려서 막 허둥지둥 하는데 국민연금은 그냥 미리 정해놓은 원칙대로 움직였던 겁니다. 그러니까 모두가 팔 때 사는 그런 역발상 투자가 가능했던 거죠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. 자, 그러면 우리처럼 거대한 자본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 스마트한 전략을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국민연금의 핵심 전략을 우리 포트폴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4단계 계획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. 자, 이 투자 준비 체크리스트를 한번 같이 보시죠. 첫 번째,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언제든 바로 뺄 수 있는 CMA 같은 곳에 비상금으로 꽉 채워두세요. 이래야 하락장에서 초조해지지가 않아요. 두 번째,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서 배당 ETF 같은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. 세 번째, 국내 자산, 해외 자산 비중을 50대 50으로 맞춰서 위험을 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, DRT 공시 자주 보면서 국민연금 같은 큰손들이 요즘 뭘 사나 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. 그리고요, 이 모든 전략의 바탕에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. 첫째, 투자는 기술이 아니라 결국 심리 싸움이라는 거,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. 둘째,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는 거, 즉 레버리지는 쓰면 안 됩니다. 이 두 가지만 지켜보여 실패 확률을 정말 절반으로 똑 줄일 수 있어요. 결국 국민연금의 사례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교훈은요, 바로 이 마인드셋의 전환입니다.
어떻게 하면 우리도 시장의 위기를 엄청난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?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. 바로 적립식 분할 매수입니다. 흔히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고도 하죠. 한 번에 목돈을 몽땅 넣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정해진 금액만큼 사 모으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주가가 비쌀 땐 조금만 사게 되고 쌀 땐 많이 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. 정말 스마트한 방법입니다.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.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다. 모두가 두려워하고 무섭다고 아우성칠 때가 사실은 가장 싸게 좋은 자산을 살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일 수 있다는 거. 이게 바로 위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진짜 프리미엄 팁 하나 드릴게요. 국민연금이요. 앞으로 2029년까지 주식 비중을 55%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맞습니다. 우량주를 중심으로 한 장기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전략이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. 자, 오늘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을 보면서 많은 힌트를 얻으셨을 거예요. 물론 그렇다고 무작정 따라 사는 건 절대 안 되겠죠.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.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이번 하락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가요?